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듣고 이제 그때 한 수업한 것만큼만 또 일학을 풀어보면은요, 문장이 이제 머리에 박혀요. 문장이. 그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3주차예요. 그러면 저번 주, 저저번 주, 오늘 있잖아요. 세 개를 이렇게 누적으로 읽어보세요. 누적으로 앞에서부터. 그러면 앞에 했던 것들을 들 까먹어요. 그럼 마지막에 7주차 가면은 7장 다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게 처음에 한번 메꿔놨잖아요. 메꿔놓은 거를 다시 계속 프린트해서 메꾸려고 하지 말고 메꿔놓은 상태로 읽어요. 그냥 계속. 그 연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 한 3월 정도 되고 나면 새로운 거 받아가지고 해도 써져요. 지나간 걸 봐도. 근데 지금 처음에는 좀 헷갈려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놓은 상태에서 반복해서 읽어요. 그냥. 이게 필수 지문이니까.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러면 그 지문만이라도 전체 범주에서 거점이 확보가 되어져요. 그러면 안 까먹고 안 무너져요. 근데 전혀 안 보면 내년에 1월 달에 와가지고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얘기하면 누구 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제발 부탁이에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요. 여러분이 1월 달에 됐을 때 그 기본을 알고 있으면 제가 살을 더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럼 또 처음부터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럼 또 시작하는 거고 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빨라질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나 점수가 안정되는 것들이. 그렇죠? 그 점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볼 겁니다. 넘기시면 그림책에서 40페이지 펴보세요. 그림책 40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넘겨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그림이 보일 거예요. 40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개념은 제가 첫째 시간에 8페이지 볼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요. 일단 우리는 무슨 시예요? 맞췄어요. 서울시 그런 것도 알고 이제 말고요. 서울시예요. 요즘에 초록의 치매가 많대요. 그거 아세요? 40대밖에 안 돼도 치매 걸리는 거야.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엊그제 봤더니 토킹 강사 있잖아요. 김창옥인가? 그분 뭐 초록의 치매가 왔대요. 나랑 동갑인데 둘인데. 근데 벌써 무슨 치매가 오냐? 근데 되게 많답니다. 근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봐요. 그러면 병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떠올리고 공부하시면은 좀 그런 게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네. 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좀 길게 말해봐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그렇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거인 거고,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지?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뭐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인 거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을 또 길게 얘기해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그죠? 말을 외우려 하지 말고 단어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개? 세 가지.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모아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제가 12페이지 그림 볼 때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체주한다와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지구 단위 계획대로 뭐 하면 되죠? 이렇게 개발행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즉 도로 같은 게 안 만들어지고 공원 같은 것도 안 만들어지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개발 행위는
어지러운 개발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반대말 표시죠.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뭐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게 뭐하죠?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개발행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시작.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 시작. 도시계획, 아니 개발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 그건 새 사업 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있다. 이해갑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개발행위. 이해갑니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뭐가 되어지죠?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게 한다.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렇죠? 그럼 주의하실 건 뭘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인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인지 보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일 때는 건건이 따로 허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가서? 특별시장한테 가서. 그럼 물어볼게 들어보세요.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줘요.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줘요. 특별시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정비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구단위 계획 등에 적합하게 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말 때 이해하죠?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라면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서울시장이 이 갑에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저요 도로 많이 만들게요. 저요 나무 많이 심을게요. 허가 내주세요.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봐요. 근데 갑한테는 나무 같은 거 되게 많이 심으라고 하더니 제3의 을이 개발행위 한다니까 너는 안 심어도 돼. 왜? 내가 너 좋아하거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안 평등하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줄 때에는 뭐다? 기준이 필요해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럼 성장관리 계획대로 기반시설 설치하고 성장관리 계획대로 용도 제한 가하고 나무 심고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준이 애매하니까. 첫째 주 했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뭐다? 바로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물론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에도 적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말 것.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 동네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들어봐, 잘 들어. 좀 어려워요.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의 부지에서 모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 한다면 뭐다? 얘도 허가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한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고 한다면 뭐가 된다? 허가 안 받겠지만 얘도 도시계획 사업의 부지 안에 있어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 한다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여기 맞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개발행위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 차이인 것이지 사업의 부지에 안에 있냐 밖에 차이가 아닌 거야. 어렵다. 아시겠어요? 봐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신 되게 오해를 한다고. 개발행위 허가라고 말하면 내가 하면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일 땐 난개발 생기니까 계획으로 그지 못하니까 허가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개발행위건 밖에 있는 개발행위건 간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일 때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성장관리 계획에도 맞아야 됩니다. 성장관리 계획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성장관리 계획은 시작.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처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살짝 덜 빡세요. 규제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보다 성장관리 계획에 의한 통제가 지구단위 계획보다 살짝 덜 빡세다고. 덜. 무슨 더가 아니고. 근데 오늘 내 수업이 재미가 없나? 봐봐요. 이상하네. 봐보시고요. 추워서 얼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성장관리 계획의 의미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액은 성장관리 계획액은 적합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리고 사업의 부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라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점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개발행위가 뭐예요? 라고 나오면 갑자기 멍해집니다. 뭐라고요? 개발행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냐? 라는 말이 드는 거죠. 봐요. 개발행위는 5가지예요. 가운데 있죠? 형광펜 가볼게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시작.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광펜 지금 사와요. 알았죠? 5종 세트 제발 좀. 그리고 노란색 먼저 쓰세요. 파란색 말고 또 노란색 먼저. 그거 먼저 쓰세요. 파란색 접고. 나중에 써야 돼.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밑에 토석 채취와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 적치. 총 5가지예요. 그죠? 개발행위 5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총 5개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5종 세트예요. 됐죠? 일단 종류만 기억해요. 됐죠? 그리고 우리 보통 요거 외울 때는 뭐라고 외우냐면요. 봐요. 건축물 건축의 건, 물건 적치의 물. 건물에 가서요. 토를 3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거예요. 더럽죠. 개발행위 허가는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하라는 게 많아요. 뭐 도로 넓혀라, 나무 심어라, 뭐 해라, 공원 만들어라. 이건 예행병 하기가 싫어요. 요즘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전원에 가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질라고 알아보다 포기해요. 뭔 놈의 부담금이 그래 많고 하라는 게 그래 많은지 그냥 전원 고 사는 게 100번 싸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뭐 양평이나 가평 쪽에 왜 전원생활실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럼 대부분들이 호기롭게 집을 진다? 설계까지 해가지고 1년 만에 후회해. 대부분들은.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환경 자연은 좋은데 좀 외로워. 그죠? 그래서 자주 서울 나오지. 거기다가 팔고 나온다? 빈데 많아. 그래서 원하면 가서 구해. 전세로. 그리고 정말 취향에 맞으면 그때 저도 안 늦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함부로 막 지르지 말고 물어보고 좀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가지예요. 한 번 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 5가지가 개발행위 5종 세트예요. 알겠습니까? 시작. 개발행위 5종 세트. 시작. 개발행위 5종 세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는 알겠네요. 모를 거 없잖아요. 근데 2번부터 모르겠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니 토지 형질 변경은 뭐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걸 처음에 이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봐봐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에게 제가 토지 형질 변경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한다는 말이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이요? 아무리 그거 모를까 봐요.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한다는 말이 토지, 형질을 바꾸는 거겠지 뭘. 이걸 말이라고 하나?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을 통틀어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갈수록 미궁 속이죠. 그건 또 뭐냐?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다.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도 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토지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자 봐봐. 토지 형질 변경 중에 지목 배웠죠? 영속적으로 바뀌면 지목 변경이 수반돼요. 지목 설정 원칙, 영속성의 원칙. 앞으로 그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 계속.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해봐. 토지 형질 변경 중 영속적으로 지목이 바뀌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이 큰 개념인 거야. 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목이 안 바뀌어도 토지의 형질 변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 봐보세요. 산이 있어요. 이렇게요. 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깎아요. 대지를 만들려고 이걸 절토한다 그래요. 절 짓는 땅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절토. 잘라낸다. 기준 잡고 그리고 자르다 보면 토지가 빵꾸가 나요. 빵꾸 난 부분을 레벨 맞춰 흙을 채워요. 흙을 채운다. 성토. 사흘성. 그렇죠? 성토한다. 절토, 성토. 그리고 우리 텐트만 칠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평탄 작업해야지. 돌 골라내고 뭐 등등등. 그걸 정지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정지. 절토, 성토, 정지. 스탑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토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평탄 작업의 일종의 정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하죠. 이 포장도 가장 대표적인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죠? 포장도. 근데 포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목이 바뀌지. 도로 지목으로. 그렇죠, 여러분? 오해개들. 그리고 뭐다? 여기다가 제방을 싸. 제방을 싸가지고 뭐다? 물이 뜬 거를 뽑아내고 흙을 맺고 이걸 매립이라고 합니다. 매립. 됐죠?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뭐다? 통틀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속적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지 토지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을 동의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 배울 때도 많이 활용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거 아셔야지 지적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지적에 대한 부분 배우고 지목 배우고 토지의 등록 배우면서 토지 이동 배울 때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토지 이동 뭔지 알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표시를 바꾸는 거.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토지가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런 질문도 많이 한다. 지적 배울 때 토지 이동 배우면 부동산학 개론쌤이 토지는 부동성에 있다고 했던데 어떻게 토지가 움직이나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토지의 표시를 바꾸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토지를 움직인단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요. 했습니다.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까지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지문 나올 때 매립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매립하고자 한다. 공유 수면을 들어봐.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자 한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자 한다.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자 한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다. 5. 맞는 얘기인데 안 배웠는데 뭘 안 배워? 그게 토지형질 변경이라니까. 이해가십니까? 됐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단어를 알고 문장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한다. 5. 토지형질 변경의 일종이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 이게 토지형질 변경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 정도. 그다음 또 하나. 세 번째. 토석 채취가 있어요. 토석이 뭐예요? 흙, 돌. 그렇죠? 흙, 돌. 나는 집을 지려고 한다.
근데 흙, 자갈, 모래, 바위가 필요하다. 채석장 가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1톤차 한 대에 30만 원 달랜다. 아까워서 도봉산 꼭대기로 갔다. 그죠? 반들반들거리는 돌을 깎아다가 집을 지어야지. 내려오다가 가까운 도봉경찰서에 연행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속 채취도요, 환경을 엄청나게 해쳐요. 그래서 그 하천 바닥에 있는 토속 있잖아요. 자갈 뭐 이런 거 함부로 가져오다가 잡혀갑니다. 굉장히 산지 관련된 위반은 처벌이 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속 채취도 당연히 허가받을 사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해 토속 채취. 네 번째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나중에 또 면적도 외워둬야 되는데 요 면적의 미만으로 토지를 자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상공록 기타 60, 150, 150, 260. 주상공록 기타 시작. 주상공록 기타 60, 150, 150, 260. 이 면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시를 배우든 중개사를 배우든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져요. 대지를 너무 작게 잘라요. 봐봐요. 대지를 너무 작게 자르면 그 자체가 난개발입니다. 작아지는 순간 기반시설도 복잡해집니다. 부족해지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분할은 미만으로 자르려면 허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건축물 있는 대지는 사실은 건축법상 금지거든요. 분할 못해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상 이면적 미만으로는 못 잘라 아예.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뭐예요? 건물이 없다면 이면적 미만일 때 허가 받아 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분할도 엄청난 난개발입니다. 지적 볼 때도 배울 거예요. 분할 나올 때. 알겠습니까? 그게 국토계획법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토지 분할 의미가.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요. 근데 다 이해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물건 적치를 허가받아라. 이번에 34의 문제 나왔죠. 물건 적치를 허가받아라? 저게 개발행위인가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7, 8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 늦게 했어요. 36살, 7에 했나? 그때쯤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의정부 학원 수강생이었어요. 야간반. 와가지고 나만 보더라고요. 공부는 안 하고. 이 아줌마가. 그래서 내가 아유 구제해 줬어요. 오해하지 말고 했고요. 내가 좋아서 했어요. 어쨌건 그런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24평 집에 살았어요. 둘이서. 그러다가 애가 둘이 생기니까 집이 좁잖아요. 그럼 33평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집에 있는 건 내가 다 쓰던 내 집이었거든요. 집사람만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옮겨가면서 가구도 가전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다 버리려고 스티커병을 알아봤더니 그것만 40만 원이에요. 스티커 폐기물 비용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집이 뒤에 관악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그걸 다 싣고 그죠? 관악산으로 올라가요. 버리러. 그래서 버리고 왔어요. 가까운 관악경찰서에 연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적치는 뭐냐면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환경위해의 주범이에요. 뭐라고요?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려면 허가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환경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자한테 스티커 발부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돈 내고 버리는 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담금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 정치의 의미는 산속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란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산속이 어디야? 녹관자. 녹관자에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한다. 울타리 밖에. 울타리 안에는 지 점용이라 아무 관계 없어요.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녹관자에. 근데 이게 평가사에 한번 중개사 한번 나왔는데 농림지역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농림지역은 산속이 아니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용도지역 배웠어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17페이지 기억나죠? 거기에서의 녹관자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농림지역은 산속이 아니니까.
산속에 가서 물건을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적재한다면 허가 받으세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다? 선생님 그러면요. 주상공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주상공은 쓰레기 버리고 가면 허가 안 받냐 이거지.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면요. 여러분 사시는 주거 지역 일대에다가 가끔 빈 땅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차를 주차한다든가 여러분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몇 번만 해봐요. 아마 CCTV 달고 알아서 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할 겁니다. 쌓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받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말 이해합니까?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울타리 밖에. 시작.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 적재한다면 허가 받으세요. 이게 바로 뭐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5종 세트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외워봅시다. 첫 번째, 개발행위의 대상. 시작. 개발행위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석 채취. 네 번째, 토지 분할. 다섯 번째, 물건 적치라고 해서 허가사항은 건, 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더럽구나. 개발행위 허가는 더러운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책 볼 때 위치를 기억하세요. 이게 어디 나오든지. 1년 동안 책을 보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 위치가 기억나요. 요번에 수강호기 엄청 올라왔어요. 수백 개 올라왔는데 수강호기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림책 볼 때 위치를 잘 보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기억나요. 노래가 들려요. 문제가 풀려요. 뻥인 줄 알았대요. 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위치가 떠올라요. 그리고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위치 기억나니까 거기 X였었어. 기억이 나요. 그게.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력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정답인 거예요. 책은 여러 권 보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제대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제발 좀 여러 권 보는 그러한 오차는 하지 마세요. 또 떨어져 그러면 또.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딴선 타지 말고 제발 좀. 그렇죠? 또 여러 개를 들으면 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야, 무슨 책이 좋대? 그것도 사고. 무슨 강사 수업 좋대더라? 그거 듣고. 그럼 나중에 책만 이만큼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소화를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 권 보는 순간 망쳐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메가랜드에서 강의하는 강사 중에 여러분 시험 떨길 만한 강사 없어요. 누구 걸 들어도 충분히 합격시켜주는 분들이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그렇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꼭 합격하셔서 우리 고니공법 홍보대사 좀 해주세요. 그렇죠? 고니공법 홍보대사. 알겠죠? 어떤 분이 물어보대요. 왜 쌤이 고니공법이에요? 이상곤이잖아요. 고니. 그렇죠, 여러분? 타짜에 나왔던 고니 몰라요? 그렇죠? 그 얘기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봤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봐볼게요. 그러면 허가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에버바리 허가 기준. 그래서 허가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만 봐요. 허가 기준도 헤드라인이 뭐다? 5가지가 있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언제 허가를 내주겠어요? 난개발의 문제가 없다고 여길 때. 첫 번째,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일단 걷기만 해봐요. 용도 지역별 규모 등에 적합해 줘야 되고요. 거놓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되고요. 세 번째 밑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요.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적정해 줘야 돼요. 이 5가지가 허가 기준의 헤드라인이에요. 일단 됐죠? 그리고 몇 번 나왔던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의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게 평가사에 한 번, 중개사에 한 번 나왔었어요.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행위자가 돈이 있으니 개발행위 한다고 하겠지. 돈 있고 없고가 어떻게 허가 기준이 되겠냐고. 이해갑니까? 지가 돈 있으니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자금 조달 계획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같이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나중에 배울 건데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첫 번째는 용도 지역별 토지 형질 변경 규모, 용도 지역별 토지 형질 변경 규모라는 거 여기에 적합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외우지만 뭐 주거 지역 같은 거는 뭐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식으로 면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40페이지 왼쪽 맨 밑에 있을 거예요. 40페이지 펼쳐놓으라니까 40페이지 왼쪽 맨 밑에 보입니까? 그럼 주거 지역은 1만, 상업 지역은 1만, 40 거기 말고 왼쪽 페이지 쌤 왼쪽 페이지 거기. 그리고 공업 지역 3만 보이죠? 주상공 고면적 미만 이상 규모가 있어요. 40페이지 왼쪽 맨 밑에 보면 보입니까? 너무 힘들다 오늘 봐봐요. 40페이지 왼쪽 맨 밑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왼쪽 오른쪽을 몰라 왜 이렇게. 그렇죠? 오늘 이렇게들 그러니까 고면적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첫 번째 기준 봐봐요.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 허가내 줍니다. 지금 헤드라인만 이해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도시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요.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이 있죠. 도관농자,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거기에도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아니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아파트 짓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 12페이지 그림에 있었던 그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면 거기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또한 봐봐 중요한 거 따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다면 성장관리 계획에도 적합해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증명해 줄게요.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에 봐봐 내용 좀 봐봐. 내용 봐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아까 지구단위 계획 보고 똑같네. 건축물 용도 제한, 그지? 건폐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계획, 경관 계획 이런 것들을 필요시 포함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수립해야 됩니다. 뭐랑 비슷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아까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알죠. 여기는 뭐가 없냐면 여기에는 써봐봐. 건축선과 관련된 계획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건축선이 뭐냐면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를 건축선이라고 하고 건축선 규제를 가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것만 평가사에 3번 나왔어요. 그죠? 중개사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하라는 말은 아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동생뻘 된다.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조금 덜 빡시다. 대표적으로 건축성 계획 규제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가 되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뭐하죠?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계획, 경관 계획 같은 거는 똑같이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덜 빡시다. 그러면 이런 거에 성장관리 계획에 타당해야지만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개발행위 허가에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고 할지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평등하거든. 누구한테는 많이 하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들어라고 그러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해봐요.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 지금은 큰 구찌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를. 아셨죠? 개념 이해하시고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다음 중 성장관리 계획에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5번 건축선 계획. 하나밖에 안 불렀어요. 5번. 5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애 썼으니까 건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건 다음 타임 때 얘기할게요. 그렇죠? 우리 기본 건폐 용적률도 못 외운 판에 무슨 665 기억나요? 오 대단한데. 어쨌건 틀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럼 거기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든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하고자 할 때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뭐요? 구역은 어디에 정할까요? 물어볼게요. 중요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봐봐. 갑자기 개발이 안 되다가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요?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 녹관농장. 그러면 주상공은 왜 안 들어가 있을까? 이미 개발된 동네고 그런 동네는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성장관리계획은 갑자기 개발이 몰려가지고 난개발이 될까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녹관농자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하고자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한 3번 나왔어요. 표정이 아까는 뭐 농림이 없다면서요. 그건 물건적지 얘기하는 거고 개발행위 중 물건적지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허가 기준의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동네, 그래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는 동네, 그게 녹관농자야. 취지를 알아야지. 주상공은 이미 다 성장했어. 시작. 주상공은 뭐라고? 이미 다 성장했어.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이 필요 없거든. 이것만 3번 나왔어. 꼭 기억해야 돼. 녹관농자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 구역 정하고자 한다면 성장관리 계획을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만들어 주는 거고 거기에 맞아야만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야. understand? 요게 첫 번째 봐야 될 얘기. 그리고 절차 같은 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리고 말한 것만 공부한다. 원칙 까먹지 말아요. 말하지 않은 건 보지도 말고 눈길도 주지 말아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하면 뭘 배운지 까먹어요. 그래서 굵은 구찌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 2월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3월부터 본 게임 들어가면 이제 안 헤매고 할 수 있어요. 3월부터 헤매면 큰일 나요. 말 안 들어 먹으면 헤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가지고 하라는 것만. 두 팔 대고 흰자가 이렇게 거무튀튀하는 것 같은데 목 좀 돌리고 간을 조사받아 봐야 돼요. 아이고 죽었다. 우리들도요. 월화수까지 괜찮다가 목요일 되면서 이제 뿌듯해요. 그렇죠? 목요일 되면서 막 하기 싫고 막 가기 싫고 막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죠. 공법이니까 나와야죠.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봤다. 그리고 항상 위치 기억합시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왼쪽 밑에 있구나.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는 거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번째 기준 봅시다. 3번째,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A의 토지가 개발행위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규제를 받는 거지. 그지? 두 번째 봐봐.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요것도 되게 웃겨요. 뭐냐면 조화, 어답터가 돼야 되는데 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토지는 예를 들어 앞에서 배웠듯이 준주거 지역이었어요. 좋은 땅이죠. 준주거 지역.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 보완되는 거잖아. 비싼 땅이야. 근데 내 토지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내자로 뭐라 그러지? 첩첩산중. 그래서 뭐라고요? 첩첩산중이 있고요. 그리고 내 토지 앞에는 지평선 끝까지 논밭이에요. 지평선 보이지도 않아. 쫙 멀리까지 논밭이야. 내 토지만 준주거야. 그래서 내 토지에 겁다시 놓은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우리 지나가다 보면 논밭 한가운데, 산속 한가운데 갑자기 아파트가 보여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죠? 아름답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뭐냐 이게? 뜬금없이. 그리고 거기 아파트 엘베에서 엘베 열리면 장화 땡겨 신고 삽 들고 농부님이 나오세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그러면 다른 거 다 돼도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도 안 주고 규모도 맞고 그리고 도시관리계 성장관리에 맞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허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남 쪽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전 논밭에 아파트 보여요. 이거 이법 나오기 전에 진 집들이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작.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뭐다? 적정해 줘야 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반시설 부족이 가장 두려운 난개발이에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족이 가장 두려운 난개발이다.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신림동에 살았어요. 신림 본동에. 그렇죠? 정말 기반시설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은 많이 재개발됐는데 그 당시 더 심했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농담 아니고요. 신림역에서 차 끌고 서울대 입구역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천변 옆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지금은 뭐 좋아졌죠. 그렇죠. 신림선 전철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서울 그 도심 도로도 있고 말이야.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어쨌건 그럼 그런 동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허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5가지입니다. everybody.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시작.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일단 헤드라인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용도 지역별 규모, 형질 변경 규모 적합할 것. 두 번째, 도시관리 계획,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정할 것.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의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작.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건 허가의 기준과는 뭐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하는 자가 허가 기준에 맞아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환경 보전 등의 원인일 땐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한은 나중에 하고, 제한 고려하지 말고 기준에 맞으면 갑이 허가받아 개발행위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 그 허가받는 절차가 나와요. 오른쪽 위에. 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단 봐봐요. 허가는 누구에게 받을까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허가를 받아라.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면 누구에게?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는 구청장의 권한은 언급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 뭐하고 같아요?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 얘기. 그럼 며칠 내? 15일 이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허가에서 좀 친숙한 조문이 보이네. 봐, 조건부. 아까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도 조건부가 있었잖아. 환경오염 방지, 유해 방지를 위해서 여기 조건부 있어. 그리고 들어봐. 조건부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온다 했지? 이행 보증금. 그리고 뭐 공공은 제외.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든 개발행위 허가든 간에 조건부가 나오면 이행보증금, 공공은 제외. 그리고 하나 보면 어떤 분이 쌤, 여기는 왜 지방공사라고 안 나오고 공공단체라고 나와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 반드시 물어볼 눈빛이야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 공공단체가 지방공사예요. 그죠? 여기 시행령에 나와. 공공단체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표현만 다를 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조건부 나오면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또 하나, 허가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말을 안 들어먹으면 행정대집행한다. 똑같은 얘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시작.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시작.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이라고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이러고 나서 이제 공사 마무리했죠? 그럼 뭐 합니까? 준공검사 맞습니다. 준공검사 맞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준공검사를 받는 건 건물의 토토토 중에서 주로 뭐 하는 거다? 형질 변경하고 토속 채취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 주의할 거 봐봐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검사받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토지 분할과 뭐다? 물건 적치는 검사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뭘 검사받을 거예요? 각자일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죠? 에버바리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물어봐요. 토석 채취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 완료했다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오, 분물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토석 채취는 뭐야? 받아야지. 물어봐.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완료하였다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토지 분할 X.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다 지금 내가 말한 게 기출지문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쌤 뭐 기출문제 어렵다고 하더니 잘 풀리던데요. 내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항상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근데 시험장 가서 10개 정도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당락 결정인 거야, 사실은. 나중에 본다면. 그건 나중에 차차 알려줄 거야. 뭐 찍는 방법이라든가, 뭐 5번 찍으라든가, 3번 찍으라든가, 뭐 등등등. 나중에 얘기할 거야. 됐고요.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분물은 준공검사 없구나. 주로 뭐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분이 그럼 건물 건축은요? 준공검사 안 받아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봐봐요. 건물 건축은 건축법에서 주 통제를 받아요, 사실은.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받은 걸로 봐줘요. 그래서 굳이 이 법에서 할 이유는 굳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간주해주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간주해주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이 법에서 통제하지 않아요,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개발행위 허가 절차.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무리. 그러면 이래서 난개발이 생길까봐 가장 우려가 돼서 허가를 받게 하는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우려는 뭐다?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를 안 할까봐. 첫째 주에도 했어요.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할까봐. 이게 가장 우려되어지는 난개발의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죠 우리가? 아하,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성 구역 두 가지를 줍니다. 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가지고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케 하고 곤란하면 건물을 작게 짓게 하고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에버바리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용도구역이죠? 아니라고 전해라. 12페이지 오른쪽에 봐봐요. 1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에서 용도구역 보이죠? 오른쪽 중간.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12 오른쪽. 보입니까? 거기 누르실 거도 뭐가 없죠?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없습니다. 12페이지 오른쪽 중간 용도구역.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거기 없습니다.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봐봐.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성 구역일 뿐이에요. 12페이지 그림 안에 없다고요.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출신 성분부터.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족 방지. 이걸 위한 목적성 구역인 거예요.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일단 아니라는 점. 이해됐죠? 돌아옵시다. 이게 봐봐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봐봐. 거의 매년 나와요, 지금. 30살 또 나왔잖아. 그죠? 일단 봐봐요. 이런 거 고려해 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1주차 얘기했었는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이런 큰 건물을 지면 부족해 보여요.
이런 좁은 도로에 100층짜리 건물 들어온다면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동네에다가 야 이런 거 지나면 임마 도로 겁나게 넓혀봐. 근데 땅값이 베리베리 익스펜시브 하여서 넓히기가 곤란해요. 또는 지역 여건상 구조가 곤란해요. 그러면 못 넓히는 거잖아. 그러면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다면 이런 건물 지면 안 되고 미안하지만요 조그맣게 지세요 라고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곤란하다면 기억나죠? 강화하자.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뭐 하려고?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냥 왜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럼 봐봐요. 어디가 개발 밀도가 높겠어요? 주상공록 관농자에서. 어디가 개발 밀도가 높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개발 밀도가 높겠지. 녹관농자가 높겠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개발 밀도가 높은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개발 밀도가 안 높은데 왜 관리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상공이야. 아까 성장관리 계획은 뭐야? 앞으로 개발이 많이 생길 동네 난개발 방지. 그러니까 녹관농자인 거야.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지금은 뭐야? 주상공인 거지. 그 취지를 알면 안 해도 된단 말이지. 정말 잘 나와 얘기들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 거쳐서 지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한다. 심지변고. 시작. 심지변고. 현진연고, 진연고, 심지변고. 알겠습니까? 절차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상공에 대해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이렇게 반토막 냅니다. 용적률 알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반토막.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가에 땅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됐습니까? 용적률을 반토막 낸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어봅시다. 다만 근데 여기처럼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도로 등의 설치가 만약에 가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했어요. 그러면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한데 개발 행위를 을한테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알았어. 개발 행위 허가해 줄게. 그리고 너 행위 제한도 완화되고 해가지고 개발 행위 이빠이 해라. 왜? 설치 가능하니까.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을은 개발 행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지. 그러면 개발 이익은 혼자 먹는 게 아니다. 환수하자. 이렇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부과해서 거둔 돈을 가지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는 뭘 정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분할 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거고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래서 봐봐 그 돈 걷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도공록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왜 대학은 제외하지?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주차도 했었어 내가 9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기억 안 나면 확인해봐. 누군가는 줄 꺼놨을 거야. 그렇죠?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로 돈 걷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대학을 돈 걷어 설치할 수 있다. X,
대학은 제외. 학교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철도를 돈 걷어 만들 수 있다. X. 돈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돈 걷어 설치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오른쪽 위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용적률이 반토막 나서 이만큼 밖에 못 짓게 됐는데 요 값 보고 야 어쨌건 너 개발행위 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좀 내봐.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뭐라고? 나 지금 용적률 반토막 나가지고 건물 반바퀴 못 짓는데 내가 뭘 먹었다고? 개발이익을 먹었다고 돈 내라고? 입을 찢어버릴 거야. 뭐라고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보나마나 또 헌법재판소 간단 말이야. 안 맞다고. 그래서 우리 법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겹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그렇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정해야 한다. X. 너무 가혹하니까. 따라해봐. 개기면 안 돼요. 시작. 개기면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이 되면 안 돼요. 개기면 안 돼요. 맞아요.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알았죠? 시작. 개기면 안 돼요. 알았죠? 개기면 안 됩니다. 그 점 기억합니다.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했다고 한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돈 거두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자세한 내용은 이제 1, 2월 때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구조만 아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그러면 봐요.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느냐. 부과 대상이 언급되어져요. 요것도 한 3번 나왔죠. 부과 대상. 첫 번째는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는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로 한다. 200 초과. 아까 어디선가 200만 초가 있었는데 200만 초가. 공동구. LTE급을 까먹어. 뭐라고요? 공동구 200만 초과. 도정택 경공청. 지금은 200 초과. 이해갑니까? 봐봐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봐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는데요.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하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200제곱미터만큼은 기본 공제로 빼주고 나머지 얼마만? 100만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 그렇죠? 기본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세법 얘기할 때 임견쌤이 얘기하시잖아. 기본 공제 이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크게 질수록에 200 초과하는 부분이 커지는 거니까 돈 많이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빵꾸 메꾸기로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한 3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 1교시에 지구단위 계획 배웠고 2교시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배웠고 3교시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배웠어요. 오늘 기본 포인트만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배운 1일 학습 내용 좀 봐봅시다. 1일 학습 봐요. 데일리 스터디 벌써 3번째입니다. 벌써 3번째. 그리고 데일리 풀 때는요. 그림책 덮지 말라 했어요. 내가 덮지 말고 그림책을 위에 놔요. 보이게. 그래서 앞에 28, 29를 펼쳐놓고 28, 29를 펼쳐놓고 그림책을 봐봐 여러분. 그림책을 위쪽으로 올리고 아래쪽에 프린트를 두세요. 그러면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무엇으로 결정하죠? 도시 관리 계획으로. 시작.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겠죠. 결정하며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경우일 때 지정권자가 28 왼쪽 맨 위 뭐라고 했어요? 국장, 시도지사 누구는 대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시장 군수는 28페이지 왼쪽 위에 써 있잖아. 동그라미 위에 국시도 시장 군수.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대도시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아까 했지.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등의 어디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서 뭐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 외우자. 그죠? 28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1, 2번 must. 거기도 있고 29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써 있고. 됐습니까? 그럼 봐봐. 뭐의 배치 규모죠? 그렇지.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 시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밥상 차리면 밥하고 김치랑 국은 있어야지. 이해가셨죠? 그 얘기. 두 번째 볼게요. 그럼 28페이지에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해봐봐요. 정했어요. 됐죠? 그러면 도시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이게 봐봐. 어디부터 어디예요? 구역에서 계획이죠. 28 왼쪽 위. 구역에서 계획은 몇 년? 그치. 구역에서 뭐다? 계획에 대한 부분은 몇 년이다? 3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2번에 대한 부분은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에 뭐가 되죠? 다음 날에 가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은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잃게 됩니다. 한 번 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자, 올해 지나간 3사의 기출은 5년을 물어봤어요. 지구 단위 계획의 사업 착수 물어봤죠. 지금은 뭐예요?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항상 공법은요. 어디에서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이걸 놓치면 항상 틀려요. 한 번 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걸 꼭 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으로 가서 32페이지 오른쪽 볼 수 있겠죠. 32페이지 오른쪽. 32페이지 오른쪽. 그럼 봐봐요, 여러분. 기반시설 종류 좀 불러봐요. 교공, 유공, 방보환이죠. 그 중에서 공동구는 어디 들어가요? 유통, 공급시설에. 그럼 봐봐요. 그럴 때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작.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라고 한다면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죠. 도정택 경제 자유구역. 마산 인천 이런 데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경공청 도청 이전 신도시. 됐죠? 도정택 경공청 얼마 초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로서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한다.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작.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이제 시행해 보자면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 보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항상 문장을 보면 뭘 물어보는지 키워드 찾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그 시행자를 뭐 한대요? 지금 지정한대잖아요.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말은 33정 가운데 지정받은 시행자 33정 가운데 보입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 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토지 면적에 얼마에 해당한 토지를 소유하죠? 그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가 된다? 동의를 받아라. 아닌이란 말 까먹으면 안 되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이면 그런 소유와 동의는 필요 없지. 아니니까 지정받으려면 민자 유치를 위해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할까? 아니라는 거야. 그건 공공이니까. 33정 가운데. 위치 파악했어요? 항상 모든 문제 풀 때는 1년 내내 그림책 위치 보고 눈으로 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고. 5번은 타인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34, 35를 피고 35 왼쪽 밑에 보일 거예요. 타인 토지 출입. 보입니까? 35 왼쪽 밑에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그럼 봐봐요. 일단 타인의 토지에 뭐 하려고 한다?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이면 특별시장에게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됐죠? 그리고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왜? 이건 단순한 출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만 누가 시행자이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렇지. 행정청인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청이 아닐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이게 원 문장이야 사실 이게. 원래 법조문. 이해갑니까? 나는 근데 쉽게 얘기해서 행정청이 아닐 때 허가받는 거다 얘기한 거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알겠죠? 한 번 더 읽어봐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겠지. 그리고 출입하기 이건 적극적 출입의 시그널이 없잖아.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조문이 없지. 그러면 일반 출입인 거야. 그럼 7일 전 통지. 그리고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한다면 허가받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35 왼쪽 밑에. 알겠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6번 봅시다. 6번은 34 왼쪽 위. 너무 중요하죠 이거. 기억나시겠죠? 뭐라 했어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셋째 줄 끝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포인트가 되어지겠죠.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요?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 지목이 대인 토지. 열대치고 매수 청구죠. 참 잘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열대치고 매수 청구. 다만 매수 청구할 때 건물 정착물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해서. 그렇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매수 의무자에게.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오늘은 6월이 2년 안 넣었죠? 6월이 2년은 1월 달에 써줄게요. 그렇죠? 지금은 원조문 요거만 이해합니다. 7번 봅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34페이지 왼쪽 맨 밑에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이랬지. 그러면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20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효력은 잃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효 시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한 번 더 쭉 읽어봐요. 도시계획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서 20년 되면 다음 날. 이게 7번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되어지겠죠. 페이지 몇 페이지? 40, 41. 시작. 40, 41 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지문을 보면 이래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요. 시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봅시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토지 형질 변경이지.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그다가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뭐하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짧게 말하면 적체행위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쉽게 말하면 물건 적치.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 하고자 한다면 뭐다?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쉽게 말하면 물건 적치. 이해 가셨죠? 다만 뭐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을까? 40페이지 왼쪽 끝에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왼쪽 끝에.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일 때 허가받는 거고 40페이지 왼쪽 끝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 허가사항인 거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허가받을 필요 없겠지. 이게 원조문이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책으로 보다가 조문을 보여주면 헷갈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야. 프린트로. 관련 필요 조문을.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다음 9번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잘 봐봐. 대상 중에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뭐라 불렀지? 그렇지.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야.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의 원조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얘기합니다만 그림책과 데일리 스터디는 세트예요. 같이 봐줘야 효과가 배가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익숙해지면 그림책만 봐도 되겠지만 그렇죠? 그 얘기들 다 했어요. 10번 봅시다. 10번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조건부에 대한 내용이죠. 41페이지 오른쪽 위에 봅니다. 이게 원래 조건부 조문이에요. 봐요. 여기 조건 물어보는 건데 봐봅시다. 일단 첫 번째 봐봐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에 허가를 하는 경우일 때 미리 허가 시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걸 제가 40일 오른쪽 위에다가는 원조문인 조건만 집어넣은 거야. 조건부. 그리고 오른쪽 위 조건부. 조건부가 나오면 다음 단어는 이행보증금. 다음 단어는 공공재획. 이게 조건부의 원조문이에요. 이해가셨죠? 한 번 더 읽어봐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개발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거고 안 들어 공공일 땐 제외가 되는 거고 믿으니까. 이해가셨죠? 공공이 후라이까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공공은 제외. 그 얘기였고 11번 11번 요 얘기가 이제 그러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뭘 예치하는 거야? 이행보증금이야.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뭐하죠?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원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문제지문 나올 때 같이 연결해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조건부와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시작. 조건부와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시작. 조건부와 이행보증금, 공공제외.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맞춰 놓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제 12번에서 그러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성장관리 계획인데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하고자 할 때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만들어? 앞으로 많이 성장할 곳. 그러면 41 왼쪽 맨 밑에 어디? 녹관농장. 특별시에 대하여 특별시장은 어디다?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향후 봐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뭐다? 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성장관리 계획은 어디에다가? 녹관농자. 왜? 아직 성장할 게 남았으니까. 난개발될까 봐. 주상공은 왜 없지? 이미 다 성장했으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취지 기억하면 안 헷갈립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은 42페이지 3페이지 43 왼쪽 맨 위.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에서 넣어서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로 한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단독주택 숙박시설은 그냥 등이기 때문에 건물 종류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200을 초과한다는 말이 이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이래서 우리가 오늘 A까지 봤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림책에 12페이지 잠깐만 12페이지. 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배웠나 잠깐 확인 좀 합시다. 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라는 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인합시다. 오늘 배운 부분이 어디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서 요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 됐죠?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사업 관련된 거.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의 라인을 봤어요. 그럼 아직 안 배운 게 뭐 있어요? 두 가지. 개발사업 자체를 안 배웠죠. 정비사업 자체 안 배웠죠.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 도시개발법에서 배울 내용. 그 다음 주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2주 후까지 진도가 진행되어지면 요 그림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럼 남은 주 2주는 뭐 할까? 건축법 한 주, 주택법, 농지 한 주. 이러고 진도 마무리. 이해가셨죠? 흐름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다음 주는 눈 좀 잘 뜬 상태로 만나길 바래요.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